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짧은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로는 다행히도 그동안에 잠잠했었던 중동 관련된 소식인데요. 최근에 하마스가 인질 교환 및 휴전 협상을 거부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네요. 아직까지는 이란이 보복을 했다라든지 그런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긴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서는 미국의 뉴욕시가 최고 물가 상승률 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소득까지 떨어지면서 신용카드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은 비단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도시들이나 주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실질 소득은 떨어지면서 빚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 참고로 광고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은 뉴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든지 사건 사고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중에 캐시 졸든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은 뉴욕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전부 다 보고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전 세계의 눈은 이번 주 금요일 파월이 참석하는 잭슨홀 미팅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노가리를 까는 그러한 시간. 해당 미팅에서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 11시 제롬 파월이 연설을 하게 될 것인데요. 자, 그가 연설을 통해서 조만간에 금리 인하가 적절할 때가 온 것임을 선언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관건은 그가 0.25% 인하를 시사하느냐 0.5% 인하를 시사하느냐에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패드와치에서는 9월달 연준이 금리를 0.25% 인하할 확률을 75%, 0.25% 인하할 확률을 25%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들이닥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누그러졌기 때문에 0.25% 인하를 단행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의견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 한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다시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준도 연준이지만 인플레이션을 정말로 낮추고 싶으면 정부가 지출을 줄여야만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일론 머스크는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과다 지출 때문이다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주장을 했었고,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의 CEO 역시 여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비트코인으로 대응해야만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버는 것보다 많이 쓰는 데서 발생을 한다. 정부는 부족한 돈을 메꾸기 위해서 돈을 더 인수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려면 낭비적인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일단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빚에 대한 이자만 해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브라이언 암스트롱 맞장구를 치면서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은 정부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돈을 더 많이 찍어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가지고 지출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출을 한번 늘리면은 줄이기가 힘든 이유가 지출을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한 순간 해당 정치인에 대한 인기라고 해야 될까요? 지지도가 많이 빠지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돈을 더 쓰고 풀어야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가지고 지출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사라.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야말로 인플레이션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는 것과 같다. 특히 비트코인의 강점,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화폐 시스템보다 인플레이션에 훨씬 더 덜 취약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최근에는 고전을 하고 있지만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큰 폭으로다가 상승을 했는데 그와 동시에 안타깝게도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선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앞에서 보셨다시피 빚에 치여 사는 사람들, 한 달 벌어가지고 한 달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액을 들여서 비트를 살 수 있을 만한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조만간에 비트코인 열차도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될 수밖에 없겠죠. 사다리를 걷어찬다라는 표현들을 종종 쓰곤 하는데요. 사다리가 거의 걷어차일 지경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케일럽 프렌젠 분석가 이야기하기를, 일단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다가 아담 앤 이브라든지 좀 더 상승하는 패턴을 만들려면은 여기 위에 있는 녹색 저항대를 뚫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한 가운데, 크립토 뉴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식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62,000달러 상단까지 상승했다가 안타깝게도 가짜 상승을 만들면서 다시 하락하고 말 것.
그러면서 상승했다가 여기 있는 일본 기준 52MA에 맞고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그가 비트코인이 아랫동네를 다시 한번 다녀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일봉 및 주봉 기준으로 이 꼬리 있죠. 이 꼬리를 메꾸러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53,600달러, 51,500달러 근방까지 가게 된다면 현물 매수자들에게는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동성이 73,000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로 지금 자리부터 매수를 들어가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본인도 53,500달러부터 현물을 매입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가가지고 꼬리를 메꿀지언정 메꾼 후에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나타냈었고, 덴토시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었던 분석과 비슷하게 62,680달러 상단까지 쏘긴 쏠 텐데 이 위에부터 리젝션이 나와가지고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뚫고 올라갈 건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이 주봉 마감을 58,888달러 위에서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렉트캐피탈 분석가. 역사적으로다가 비트코인은 반감기 후 160일가량이 지나게 되고 나면 그때부터 포물선 상승을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 후 지난 시간이 125일. 만약에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9월 말 정도부터 해가지고 기다렸었던 포물선 상승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나온 여러 기사나 의견들을 보시면은 4분기 10월달부터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예측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9월 말이면은 4분기 시작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시점이 교묘하게 잘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반 진담, 반 농담으로 사람들이 던지는 이야기. 바이낸스의 전 CEO CZ가 9월 말쯤에 또 출소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상승장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이 9월 말 그리고 10월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9월 말부터는 지친 투자자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투자자들을 속이면서 가격 하락은 계속될 것인가? 긴장되는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겪고 있는 알트들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전고를 갱신해야만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분석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벤자민 코엔 최대 60%까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한 후에 알트 시즌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반면에 분석가 케일리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 이하로 떨어질 때 진정한 알트 시즌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의견과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크립토블렛 분석가의 비트코인 도미넌스 분석, 엘리엇 파동을 대입을 해봤을 때 교과서적인 고점이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딱 들어맞고 있기 때문에 고점 찍었어, 지금부터 하락만 하면 돼 라면서 어제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알트 시즌을 기대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알트 시즌은 오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알트 시즌을 이끌기 위한 이더리움의 상승도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두고 봐야죠.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더리움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프랙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ETF 승인 후에 나왔었던 프랙탈을 대비를 시킨 것이다 라고 하네요. 자, 이더리움 고개를 들라. 마지막으로는 어제 또 잠깐 소개를 드렸었던 새로운 밈코인이죠. 저스틴 선이 기르는 썬덕. LG 분석가의 분석이 맞아 떨어지면서 오늘 전고를 갱신했다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저스틴 선이 열심히 아가리로 응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큰 자금을 이동시켰었던 저스틴 선. 본인의 밈코인 크게 펌핑을 한번 줄 것인지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끝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이번 주도 힘내서 가보자라는 의미에서 토마토 채널 도와주기,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광고 영상 틀어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